안녕하세요. 안산 MB원의 김은상 원장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다이어트에서 식욕을 떨어지게 하는 주사제인 싹센다를 처방받은 후와 또 그러한 진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 다이어트 주사제인 싹센다를 처방할 때는요, 우선 처방 기준은 BMI 기준 25 이상, 또 비만인 경우에 처방 고려하고요. 물론 과체중도 처방 가능합니다. 최근에 기준이 완화돼 가지고 13살만 넘어도 청소년도 처방이 가능한 유일한 비만 치료법입니다. 이 싹센다 효과를 설명을 한번 드리게 되면, 일반적으로 이게 원래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당뇨 치료 목적으로 개발이 되다가 이쪽으로 넘어왔어요. 그래서 제2형 당뇨 치료 목적이랄지 당뇨 전 단계, 이런 분들한테 특히 굉장히 효과적이고요. 또 식욕 억제 효과를 목적으로 할 때 쓰이는 주사제입니다. 이 생긴 거 보세요. 인슐린 주사제하고 똑같이 생겼잖아요. 이건 이제 노보노디스크라는 어떤 인슐린 주사제를 만드는 덴마크에서 만든 것이에요. 이게 사용법도 굉장히 편하고 시술 시 아프지도 않기 때문에 10대 청소년을 비롯해서 남녀노소 안 가리고 가장 많이 판매가 된 주사제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. 이 싹센다 처방의 치료 기간에 대해서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, 얘는 안전하게 3년까지 써도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허가가 나 있는 주사입니다. 그래서 좀 더 오랫동안 꾸준히 사용해도 되고, 또 상황에 따라서는 연장이나 조율도 가능하다라고 하겠습니다. 자이병원에서 하고 있는 이 싹센다 처방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. 첫 번째로 환자가 내원하시게 되면 BMI 비만도 검사를 하고요. 또 의료진 상담을 이제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싹센다 처방을 이제 받게 되는데요. 이 처방을 받는 것들을 이제 집으로 가져가시게 되면 환자분이 이걸 냉장고에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. 문 쪽 바로 바깥쪽에다가 잘 배치를 해주시고요. 물론 날씨가 이제 괜찮은 30도 미만의 상온에서는 그냥 실온에 보관하셔도 됩니다. 세 번째, 이제 이 사용을 할 때 이건 이제 병원에서 안내받은 내용에 따라서 이 싹센다 주사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. 제가 이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단계별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싹센다 주사에 달린 펜 다이얼을 돌리면 용량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. 0.6에서 시작을 해서 1.2, 1.8, 2.4, 3.0까지 이렇게 5단계로 정량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. 됐죠? 그래서 이 알코올 솜으로 뱃살 부위를 이게 닦는 게 그 다음이겠죠? 왜냐하면 소독을 해야 되니까. 그리고 뱃살을 살짝 잡아서 이 싹센다를 찌르고 주입을 합니다. 하나, 둘, 셋 하고 3초 기다렸다가 빼면 끝납니다. 근데 여기에 이제 달리는 바늘이 굉장히 얇고 가늘고 짧기 때문에 따끔하지도 않습니다. 그리고 이제 펜으로 이렇게 뚜껑을 닫고 다시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됩니다. 이렇게 따끔하지도 않고 안 아프다는 걸 어떻게 약속하느냐라고 물어본 분들이 계시는데요. 제가 다 맞아봤어요. 진짜 하나도 안 아픕니다. 그러니까 요게 지금 과정들이 금방 10초 이내면 모든 게 끝난다는 겁니다. 약의 이 효과가 한 12시간 정도는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본인의 일과가 가장 입맛이 도는 시간대에 맞춰서 맞으면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약 효과가 이제 적응이 되면서 입맛이 점점 또 살아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러면 정량이 필요한데 어떤 환자분들은 0.6으로 계속 맞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. 보통은 0.6 단위로 해서 일주일 단위로 올리는 게 가장 좋아요. 근데 내 경우에 이제 0.6에서도 식욕 억제가 너무 잘 된다, 이런 분들은 굳이 1.2로 올리지 않고 그대로 조금 끌고 가도 됩니다. 그러다가 식욕 억제가 이제 안 되는 시기가 돼요. 이때는 1.2로 올려주는 거죠. 그래서 최고 3.0까지 올리게 되는데 0.6 정도만 가지고도 충분히 밥맛이 잡힙니다. 사실은 처음에. 근데 자, 이 맞는 시간을 놓쳤다,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. 이제 평소 맞던 시간보다도 12시간 이내이다 그러면 그냥 맞으시면 돼요. 근데 평소 맞던 시간을 12시간 넘어버렸다 그러면 이제 너무 늦으니까 다음날 맞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한 3, 4일 이상 못 맞았다 이런 경우에는 다시 처음 용량이 0.6부터 서서히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.
수면과 이런 다이어트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도 꽤 많은데 있습니다. 이 수면과 다이어트에 대한 연구들이 꽤 많거든요. 미국의 연구팀들이 7시간 이상 자는 숙면 그룹과 잠을 못 자는 그룹을 비교를 했어요. 그랬더니 무려 나중에 15kg나 체중 감량 차이가 났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. 우리가 수면 중에 식욕 억제 호르몬인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거든요. 근데 충분히 못 자게 되면 식욕 촉진 호르몬인 그렐린이라는 것이 막 증가한단 말이에요. 그리고 근육량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잠을 잘 때 이 근육 유지를 위한 성장 호르몬이 잘 나오는 시간이에요. 애들 성장 호르몬도 이게 밤에 나와서 키가 클 때 잠을 잘 자라 하는 것도 그 이유거든요.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이 원장님 저 더 잘까요? 운동을 열심히 할까요? 라고 묻는다면 저는 잠을 더 주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. 다이어트 약도 부작용이 있고 뭐 주사도 부작용이 있겠지만 이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는 삭센다도 유일하게 위장관 부작용입니다. 좀 메스껍다거나 토할 것 같다거나 좀 소화가 안 되는 소화불량 이런 게 대표적인 위장 문제 부작용입니다. 왜냐하면 이 삭센다의 기전이 뇌에 가서는 식욕을 억제시키고 위장에 가서는 음식이 소화되는 것들을 방해한다는 겁니다. 즉 적절히 소화가 돼서 위장에서 장으로 음식물이 내려가야지 배가 고프잖아요. 근데 위 안에 음식이 머물러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토하게 되고 울렁거리고 메스꺼운 증상을 느낀다는 거죠. 그래서 이때는 주사 맞는 인터벌을 매일이 아니고 며칠에 한 번 정도로 조금 약간 인터벌을 늘려보는 것도 방법 같아요. 물론 케이스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다 그러면 병원 오셔가지고 저랑 상의를 받아보시면 아마 금방 답이 나올 겁니다. 그리고 이제 목표 체중을 달성을 했어요. 그러면 이제 삭센다도 이제 중단을 또 해야 되잖아요. 이 중단하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한 80% 정도 도달됐다 이러면 저기서 이제 서서히 저는 용량을 최소한의 저용량으로 유지시켜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. 이 삭센다 용량을. 분명히 삭센다를 끊고 나면 식욕이 살아나게 됩니다. 그래서 영원히 삭센다를 맞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삭센다를 끊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것에 대한 습관, 즉 식사량이나 또 유산소 운동이나 이런 근력 운동 이런 어떤 운동요법과 식사요법을 조화롭게 이제 습관화 시키는 것들이 중요합니다.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는 이 식욕 억제 주사제인 삭센다에 대한 궁금증과 또 기본적인 사용 용법과 방법, 주의사항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삭센다의 사용법을 잘 숙지하셔서 꼭 다이어트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. 이상 MB클리닉의 김은상 원장이었습니다.